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내대학, 연구기관 등이 바이오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과 달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충북과 경남, 광주, 전남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란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스스로 지역 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북은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등 3가지를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대를 총괄대학으로 15개 대학과 도교육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만 국비 298억 원 등 426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5년간 10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오송 바이오텍이라는 연합대학원을 설립해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 관련 연간 배출 인력을 현재 수요 대비 50%에서 7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그 혁신이 일단 바탕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전파를 시키면서 다시 기업이나 혁신기관 쪽에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게 네트워크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충북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운동부 내 폭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내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도 폭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학년 학생인 A군이 3학년 선배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의견에 따라 가정학습을 시키는 등 당사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운동부에서 분리하지 않고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시켰다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하고 가해자라고 하는 학생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경기처럼 개인전이면 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게 맞는데 단체전 팀 경기잖아요. 하지만 A군이 코치한테도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학교 측은 태백에 있던 코치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현재 해당 코치는 선수 간 폭행은 전혀 없었고 자신 역시 선수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건과 별도로 올해 11월까지 도내 학교 운동부 전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금속 활자본, 직지와 관련한 고발장이 충북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직지 은닉설이 또 제기된 건데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지인인 B씨가 직지를 감추고 있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전화통화 과정에서 B씨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직지를 빼돌려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직지 존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A씨는 당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충남 공주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됐고 1년 가까이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도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8년에도 직지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됐지만 당시 재판부 또한 직지로 단정 지을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지 원본과 관련해 20년 넘도록 은닉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은 A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B씨의 부인에도 A씨가 워낙 강하게 직지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당국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체육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주에서 첫 체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과 직결되는 학생대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인데 방역이 삼엄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가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청주에서 열리는 올해 첫 체육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수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 걸려있는 학생 출전 대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까지 취소된 상황에서 성적이 반드시 필요한 고학년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국체전에 컨디션을 맞춰놨는데 전국체전이 취소되고 대회가 2개밖에 안 남아갖고 이번 대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예외적으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현장 방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미리 출입증을 발급받은 선수단 이외에는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선수단도 보름 전부터 작성한 동선표와 건강 문진표를 제출해야 하고 경기장 주변에는 1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돼 발열 체크와 출입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당초 6일 동안 중고등부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흘 일정의 고등부 경기로 축소됐습니다. 관중 없이 개식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대회 개최 의미라든지 그런 게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권이라든지 좀 숙박시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도움이 안 되고. 올해 청주에서 예정된 체육 행사는 96개, 절반이 취소 또는 연기된 가운데 미뤄지거나 개최를 앞둔 대회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줄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운송단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과 더불어 개별 회사가 계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굳은 일이지만 누구라도 거들어야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교식 기자입니다. 단체 운반비 업체를 비판하라!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해 벌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탕 정도를 해서 벌면 뭐 한 400이잖아요, 400. 400에서 한 200 가까 반 이상은 나가요. 그리고 200 갖고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물량이 좀 더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전국 레미콘 총연합회 충주지회 측은 이번 파업에 9개 회원사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충주 지역 레미콘 운송 단가 상승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서 같은 기간 레미콘 차량 신차 가격은 배가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회사가 압박에 의해서 저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불합리함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또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교섭 방식과 인상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충주시의 중재가 유일한 해법의 실마리라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를 올려달라고 충주시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협상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화 창구를 잘 될 것도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안에 한두 회사의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관 장기화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최근 기온 상승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내에는 경로단 4,177곳 등 모두 5,669곳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올봄 냉해를 본 충북농가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이 96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북에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9천여 농가에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7 대책과 70대책으로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0.08%로 규제 발표 후인 6월 마지막 주부터 0.1%를 밑도는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구 가운데는 상당구가 상승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말까지 6억 2천만 원을 들여 초정 광천수 보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수읍 초정리와 우산리 저곡리에 광천수 수위 자동 측정 장치를 6대 설치하고 1년에 4차례씩 탕산 농도 등 40여 가지 수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주지검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거주지를 이탈한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강내면 거주지를 이탈해 오송역에서 KTX를 탄 뒤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지난달 17일 청주시 상당구의 거주지를 벗어나 약국을 다녀온 혐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 전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70mm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청주 21도, 충주 19도, 제천 18도, 옥천 1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으니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